네, 안녕하십니까. 북보는 북토스 392회 오늘 정철상의 따뜻한 독설. 오늘은 요즘 이제 취업이나 아니면 이직이라든지 어쨌든 직업이란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오늘 정말 일반적인 얘기보다 있는 그대로 오늘 유명하신 코칭을 또 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상담, 또 진솔한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자님 정철상 저자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에 화면이 보이길래 어떻게 나오나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생 없죠? 네. 그래서 물론 배움에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 학생으로 또 살아가시는 분 계시겠지만 오늘은 학생보다는 여러분이 직장인으로서 또 어떻게 커리어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더불어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항상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미 보니까 낯익은 얼굴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아마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항상 핸디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하다는 핸디캡이었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직장을 옮기는 게 사실 핸디캡이었습니다. 늘 명암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면 쉐끼야, 닌 또 바뀌었나? 이렇게 친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고향이 서울 근처 부산이래가지고 억양이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매일 쉐끼야, 남자가 좀 다녀야지 여기저기 이러면서 폼 내는 것처럼 했었지만 속은 항상 불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옮기다 보니까 속사정을 털어놓기는 또 민망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옮겼다. 이렇게 능력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 하지만 사실 능력이 없었고 불안정했었던 그 과정에서 나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나오기 전에는 정말 취업만 하면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만 들어가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죠. 취업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게임 스타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몸풀기입니다. 몸풀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 만화 많이 보셨겠지만 안에 있으면 전쟁터라고 하지만 바깥에 나오면 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만만치 않거든요. 정말 만만치 않은 그 공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누구보다 많은 직업적인 진로 갈등을 거쳤었고 그 과정에서 나도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직업이 한 15가지 정도 이미 거쳤을 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은 3번에서 5번 이상을 옮기면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일체 채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원은 가능합니다. 대기업 임원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10번, 20번 옮겨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괜찮은데 임원이 아니라 실무급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직에서 많이 들어가면 3번에서 맥시멈이 3번, 최대한 많이 해주면 5번까지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 이상을 옮기면 절대 안 해줍니다. 제가 한번 대기업에 최종 면접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경력으로 아주 했었는데 이름이 레노라는 대기업인데 딱 커리어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근데 저를 되게 환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취업 사이트를 늘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취업 사이트에서 인원을 모집하길래 지원했더니 와 커리어가 대단하십니다.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다들 어디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맨날 정신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녔는데 거기 가니까 와 커리어가 화려하시군요.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 들어봤습니다. 커리어가 화려하다는 이야기를. 직장을 이렇게 옮겨 다녔다는 게 욕이 아닐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이제 진로 상담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정말 직업을 저는 같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직업을 다 거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제 위에 이제 본부장님이 계셨는데 딱 보름 만에 사장님하고 후다다닥 싸우시고 퇴사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총책임자가 된 겁니다. 그 회사, 리크루트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보통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자꾸 배우기를 원합니다. 물론 좋은 조직에 가서 좋은 분에게 배우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 일을 해보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성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희숙 선생님처럼, 강연회 하느냐, 몇 살 하지? 이러면서, 그냥 그 다음 일은 다음이고, 일단 그렇게 하면서 해 나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저도 너무 많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고, 또 나중에 여러분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강연회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답변을 잘하면 뭘 줘요? 답변을 잘하면 제가 이게 여기군요. 전 몰랐습니다. 안 그럼 승군이당. 이거 잘할까요? 아니면 제가 방송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눈 사이다 썸네를 타고 취업될까 말까 고민하는 청춘들을 위한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맞을 뻔했었어요. 방송에서도 맨날 그렇게 장난치면서 자기소개를 똑같이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 10개월을 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매일 하는 이 5초에서 10초 자기소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한번 더불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여러분이 제가 답변 안 해도 제가 강제로 질문을 요구할 겁니다. 지적질을 제가 잘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상담한 한 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상담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니고요. 강연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이미 강연을 프로페셔널하게 하신 분도 계시고 이미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제일 어려운 강연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모든 강연이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강연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강연이 제가 해보니까 공무원 어렵다 그러는데 공무원 괜찮습니다. 중학생 어렵다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내일 중학교 특강이 있긴 한데요. 근데 저는 제일 어려운 대상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실직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이 아니라 40, 50대도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실직을 하면 여러분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실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만큼 큰 고통이 실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1시간 강연하고 1시간을 그래서 질의응답만 하고 PPT를 전혀 없이 하거든요. 하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돌직구 질문이 날라오는 겁니다. 당신이 마인드 중요하다 그러는데, 알겠다. 에? 마인드. 하지만, 나는 그 20대 강사가 그걸 이야기하던데, 중국의 보따리상 이런 거 하면 돈 된다 그러더라. 차라리 그런 거 나한테 딱 맞는 직업 하나만 소개시켜달라. 당황하지 않고 질문들밖에 제가 땀이 뼈서 내리는데 거기에서 답변하면 제가 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도 항상 하세요.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항상 밑에 자녀분도 그렇고 밑에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고 답변 절대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그 질문을 다시 던졌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커리어를 거쳐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운전학원 강사를 하다가 굴삭기 자격증, 그러니까 이게 20대나 50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이 좋다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을 해봤는데 제용이 안 되더라. 자격증 가지고 안 되더라. 괜히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 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유통업체의 주류 영업을 20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운전학원을 하셨습니까? 그때가 IMF 때 구조조정으로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뭐 아는 게 운전이고 해서 운전 쉬운 것부터 했다. 여기에서 커리어가 삐끗난 겁니다. 세상에 20년을 커리어를 쌓아온 것을 특별하게 꿈이 있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조차도 내 분야를 못 찾아간다라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던지고 또 몇 분이 이제 질문들이 몇 개가 날라왔어요. 다 만만한 질문이 아니에요. 전부 다 적나라한 질문들을 이제 보내왔는데
식은땀을 바짝 다 흘리고 답변을 하고 나가는데요. 그분들이 그러시는 겁니다. 역시 마인드가 가장 중요해. 제가 아이고 큰일 났네. 아니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진짜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겁이 나서 혹시 그 마인드가 다른 마인드인가 싶어가지고 갔었는데요.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늘 제가 이 분야 일을 한 16년 가르쳐 왔는데요. 학생들이나 직장인도 그렇지만 첫 번째가 마인드입니다.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모든 문제가 인식의 개선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게 부나 외모나 학력이나 스펙이나 모든 조건들이 가족도 마찬가지고 성격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부 다 인식의 개선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들이 때로 상당히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안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신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틀린 신념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늘 제가 가진 생각에 도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그래서 저는 마인드를 격파시키고 그 안에 역량을 붓는다라는 게 제 교육의 철학관입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깨어지면 역량이 쉽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인드가 안 되어 있으면요, 역량이 들어가 있어도 안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은 무너져요. 제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봐서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일을 시키기는 괜찮아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당장에 어떤 일을 나가는데 무리가 없는데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항상 마이너스가 생겨요. 오히려 안에서 들어와도 뒤에서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마인드가 이제 그릇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처음에 못하는데 나중에 역량이란 건 학습하고 경험하고 하면 충분히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량이 구축이 되고 나면 취업 같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직도 창업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위에 쌓는 건 어렵지 않다. 하나씩 천천히 다만 시간이 다를 뿐이지 충분히 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0대 분들도 이런 유행 직업을 찾는 겁니다. 유행 직업, 유망 직업이라고 말하죠. 만약 이분이 중국 보따리상을 하면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신장이 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위험합니다. 여러분 중국 삐까뻔쩍하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게 50대면 더 만만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참 위험합니다. 여건도 위험하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망 직업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창조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직업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직업을 창조하는 방법. 창업. 그렇죠. 창업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창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창업이 제일 어렵고, 사실 유지하는 건 더 어렵고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모든 창업자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월급쟁이 사장을 하다 보니까 월급쟁이 사장도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 돈 내가지고 하는 창업은 훨씬 몇 배가 어렵습니다. 몇 명을 고용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업. 또 어떤 게 취미를 직업으로 하는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고 있었던 내가 좋아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또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따뜻한 독설도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학생이 써준 겁니다. 대학교 3학년이 써준 겁니다. 딱 한 번 쓰고 바로 됐습니다. 전문 캘러그래피보다도 글을 더 잘 씁니다. 지금 그쪽 일을 취미 삼아 부업 삼아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이가 드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하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더 낫거든요.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그리고 한자도 우리 아버지도 글자를 참 잘 쓰시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이. 글씨 쓰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이런 거 많죠.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전문화. 한 분야를 깊숙하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야도 괜찮은데 직업이 지금 우리나라가 14,000가지거든요. 전세가 10만 가지예요. 똑같은 직업을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깊숙하게 파고들면 여기 전문성이 일어납니다.
전문성이 일어나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예인들도 그렇고 나이 어린 애들도 그렇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어제 그 스펙타파에 갔었던 CEO 제일 첫 번째 양준철 대표 맞나요? 네네. 나이가 31살이란 말이에요. 제가 빵 넘어가. 커리어 경력이 16년이랍니다. 16년. 예. 16살 때부터 했답니다. 16살 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이제 이미 이 연륜이 막 쌓여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요. 그 분야밖에 모르는 것 같지만 대가가 됩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문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분화시키는 거.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전문화도 아니고 더 세부 마켓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융합화입니다. 융합화. 전혀 다른 것을 넣고 빼고 더하고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계속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요즘 융합, 통섭, 어려운 말을 많이 하지만 직업에서도 일어납니다. 지금 뭐 모든 산업 아이템을 보시면 예전에는 하나만 이렇게 하지만 전부 다 기술이 이어지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융합화. 세 번째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일에. 네 번째가 즐겁게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누가 뭐라고 해도 즐겁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이 과정에서 한 5가지 정도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분을 제가 책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40대 중반에 대기업 직장을 잘 다니시던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기업도 그렇고 학교 조직도 그렇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안정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영화 매트릭스 같은 환경입니다. 나는 안정적이야. 이렇게 고기 먹으면서, 이게 가짜 고기죠. 계속 먹으면서 하지만 모르는 거죠. 막상 현실을 알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칠 때가 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갑니다. 그때 그러면 배우자가 정말 좋은 배우자라면 끝까지 밀어줄 건데 대부분의 배우자는 힘들겠어요 하고 한 달 정도 위로해줍니다. 많으면 한 달, 2달, 3달부터는 어디 안 나가? 이러면서 이렇게 삿대질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자녀들도 챙겨야지 하고 자녀들한테 가까이 가면 자녀들이 처음엔 좋아하다가 하고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가까이 안 오길 좋아합니다. 왜냐면 너무 이제 내 삶에 이제 자꾸 부모가 들어온다라는 게 부담스럽고 하니까 혼자 어디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니까 대기업 다니던 연봉의 반이라도 가겠다라고 하는데 반도 안 됩니다. 그 자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 자리에 일을 시킬 회사에서는 그거보다 더 낮은 사람, 더 만만한 사람을 시키지 그 사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혼합니다. 이렇게 잃어버리면 이 사람의 삶이 모든 잃어버립니다. 단지 실직을 했을 뿐인데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1인 기업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또 직장에 계신 분들도 1인 기업가 하고 싶다라고 대기업 특히 인사 담당자분들이 나오셔서 저 같은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인사 담당자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강사료 이렇게 면접관으로 이렇게 부르고 하거든요. 그러면 강사료가 제법 나와요. 괜찮을 것 같지만 딱 계급장을 떼고 나면 대기업 프리미엄이 없는 순간 안 불러요.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현직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게 없는 상황에서 온답니다. 말입니다. 자, 일이라는 것은 원래 단어에서 위르칸이라는 이런 단어에서 유래를 하는데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가 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꼭 직업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좀 일 좀 봤나? 어떤 일 있나? 이런 거 할 때 다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모든 행동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하나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왜 더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산업 구조상 강소기업, 1인 프리랜서, 1인 기업들 이런 사람들도 물론 더 많아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들도 조직과 함께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구조상.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조직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70%의 사람들은 이 구성원 안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이 차지하는 범위가 크다라는 겁니다. 일에 대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어느 시각이든 잘못된 건 없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을 보자라고 하면 우리가 알베르 까미의 시시푸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일을 하찮은 일로 형벌로 이렇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소모적이고 굉장히 지루한 가업이라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도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쓸데없이 소모만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업들이 주어지는 게 형벌이라는 거죠. 그 다음 하나가 자유를 상실합니다. 여러분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하면 바로 나가게 됩니다. 일종의 자유를 여러분이 급여를 받기 때문에 박탈을 당합니다. 그 다음 하나가 무의미하고 헛된 일입니다. 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면 좋을 건데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거는 알베르 까미가 아니라 그 과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인들이랑 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는 사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아주 보잘것없는 일로 하고 그래서 일을 차별을 하는 거죠.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긍정의 배신, 긍정의 중독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많지만 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구성원들을 정말 착취하는 여러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 일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일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료통을 닦는 일이나 청소를 하는 설거지를 하는 음식을 하는 가장 하잘것없는 이런 일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원래 고통이고 그 고통을 성화해 나가는 과정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수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기독교에서는 베르프라고 합니다. 베르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 그게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분야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는, 소명을 다하는 것, 그걸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종교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도 제일 반성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철학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어쩌면 나도 이제 학생들 앞에서 취업이나 앞으로의 커리어 관리나 또 직장인들에게도 그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들을 양성하는 그런 하수인으로 내가 일을 하고는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반성도 하면서 고민도 합니다. 같이.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는가, 어떤 걸 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지금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한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바꾸려고 하면 사실은 훨씬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지도자들, 기업가들이 훨씬 많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직장 생활도 행복하고 사회생활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에 대한 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교세라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왜 일하는가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주 얇은 책이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친구들하고 동기생이죠. 친구는 아니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6명의 동기생하고 들어갔는데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직장이 마음에 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물론 간혹 있긴 하지만 처음에 첫 직장이 저렇게 편하신 분들은 나중에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편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잘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자꾸 실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죠. 미리 고통스럽고 힘든 선택을 할 필요는 없죠. 축복이죠. 좋은 출발한다는 것은 되게 큰 축복인데 동기생들이 모두 다 퇴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만두자. 이따위 회사 다니면서 뭐 하겠냐 하고 그래 우리도 그만두자 하고 본인도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5명이 다 퇴사를 한 겁니다. 혼자 남은 겁니다. 혼자 비겁한 놈 이러면서 나도 사표 써야지 하고 사표를 딱 쓰려고 했다가 자꾸 문제를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꾸 회사가 문제가 있고 사장이 문제가 있고 조직의 구제가 문제 있고 자꾸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뭔가 시도하고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은 내가 안 기울였구나. 한번 바꿔보자 마음을 먹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키웁니다. 내 회사는 아니지만 정말 사장님보다 더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나중에 그 회사보다 100배는 더 큰 대기업을 일구게 됩니다. 일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